자, 지난주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2명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. 암살했다. 한 명은 무죄다 이러고 풀려났고요. 또 한 명은 계속 재판을 받게 하겠다. 그래서 다시 그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이 된 상태인데, 자, 김정남의 남은 가족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아들 한솔인의 식구의 근황이 궁금해지기도 하고요. 저희 채널A에서도 직접 취재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자, 우선 요 얘기에 앞서서 이도훈 의원님, 네. 워싱턴 포스트 외신에서 주목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, 그 하노이 회담 도중에요.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괴한들한테 습격을 당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? 북한 대사관이 누구한테 습격을 당했나 했었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배후가 천리마 민방위다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데요. 무슨 내용입니까? 두 가지 기사가 지금 시멘카가 얘기한 대로 그 천리마 민방위다. 지금 이제 자유조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죠. 아, 예. 그리고 스페인 현지에서 나온 보도는 CIA가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CIA요? 그렇습니다. 네. 물론 CIA는 부인했습니다만 그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그 정보기관과 언론은 그래도 CIA가 관련됐을 거라고 이렇게 다시 주장하고 있는데 네. 그거를 같이 조합하면 굉장히 그 재밌는 기사가 되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이제 하노이 회담에 맞춰가지고 그 자유조선에서 우리 탑골공원인가요? 거기서 선언을 했죠. 네.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뭐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. 그 자유조선에 지금 그 스페인 언론 보도대로라면은 CIA가 조금 그 관련이 있겠다 싶은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미국에서 혹시 그 김정은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. 왜냐면 사실 볼튼 보좌관 같은 사람이 조지 부시 정권 때 악의 축을 이란, 이락, 북한 지목하면서 정권 교체를 추진했던 사람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굉장히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. 네. 자, 김한솔과 관련된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뭔가 조금씩 그 정체를 드러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. 자, 김정남 암살 직전까지 김한솔, 아들 한솔인의 가족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마카오 그 한인 회장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요. 도대체 2년이 지난 지금 한솔인의 가족, 한솔군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. 자, 먼저 마지막 김한솔과의 통화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.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도와주겠어요. 도와줄 힘이 아마 없고 그런 사건이 지금 뉴스에 떴다 알고 있느냐. 뉴스 봤습니다. 누구한테 연락 온 거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너 가게 되면 연락해라. 네, 알았습니다. 끝이에요. 이사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. 집을 바꾸는 거죠. 비우는 거죠. 정확하게 몰라요. 생각해보세요. 그 사람들은 마카오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마카오에 시민권을 갖고 있고 마카오에 재산이 있는데 쉽게 가겠어요? 자, 이도훈 의원님 네네. 계속 여쭤보겠습니다. 저 김정남 가족, 그러니까 한솔 아들하고 그다음에 솔이라는 딸 그리고 아내 요렇게 3명이 저 한인 회장님, 이동섭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마카오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.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살던 우리 집을 내가 버리고 갑자기 딴 데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목숨이 위태로운데 10년, 20년 살았던 게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까지 공개된 얘기는 모르겠는데 네. 김정남이 암살되기 전에 여러 나라 정보기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.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들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. 그래서 네. 위험을 느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김정남이 암살된 뒤에 최소한 3개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부인 이혜경, 그다음에 한솔, 설이 세 남매를 돌봐주면서 이제 외부로 데려나간 거죠. 근데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의 관리하에 있어요. 그래서 미국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이 지금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나 덴버나 이런 미국 땅에 꼭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미국의 관리하에 있고 일단은
지금 아까 얘기하는 그 자유조선이나 이런 그 활동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 미국에 있는 그 북한에 대한 그 반대 인사들,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겠죠. 네. 그다음에 그 국내에 있는 그 북한의 반북 인사들, 여기도 이제 물론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. 네.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반북 인사들,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하는 그 자유조선 활동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,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, 김한솔 군의 아버지 김정남이 마카오에서 남긴 재산도 꽤 많다, 이런 얘기를 그 이동섭 한인회장은 저희에게 또 전해줬거든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뭐 금액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집이 3채 이상 있는 거예요. 그 옛날에 그 집들이 1999년도, 2000년도까지만 해도 네. 아파트 30평짜리가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밖에 안 했어요. 근데 지금 그런 아파트가 15억, 20억 가요. 10배가 넘게 뛰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억 5천이라는 돈은 공공사로 100만 불이면 좋은 집을 살 때니까 네. 여러 개 살 수 있었죠. 얼마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. 내가 알고 있는 건 정확히 4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. 한 채는 그 빌라고, 그거는 저 해변가에 있는 빌라고, 빌라 2채를 갖고 있는 거고, 그걸 2채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걸 하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고, 그다음에 시내 쪽에 3채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난 금액이에요. 지금은 장성택이 죽음으로써 완전히 끝난 거예요. 장성택이 사망 이후에 무역이 네. 단절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. 장성택 사망이라고 하면 어쨌든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무역을 해외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고, 경제활동 같은 것들을 마카오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고, 김정은 위원장,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굉장히 위축됐었다,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명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네.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, 언젠가 이제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김정남 이제 장성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도 이제 권력의 교체기가 있었고 북한에도 그 권력의 교체기가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 새로 들어왔는데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암살까지 나타난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정남한테는 한솔이 말고도 또 다른 처한테 그 자녀들이 또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문제는 뭐 계속 물 밑에서든 아니면 물 위에서든 계속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. 자, 이동섭 회장에 따르면 그 김정남 씨뿐만 아니고 그의 그 부인과 가족들까지 전부 마카오 시민권이 있었다,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또 사실 여러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겠지만 이 중국령 마카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,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? 마카오가 치안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. 중국령이지만 마카오는 특별행정정부인데 마카오는 카지노 도시기 때문에 치안이 잘 돼 있고 예,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. 건드리면 북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마카오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.